자, 그 다음에는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원자의 반지름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서는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원리를 개념을 살펴봤다면 여기서는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의 반지름은 이렇게 원자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원자핵 사이에 거리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원자핵이야. 원자핵. 이렇게 원자핵 사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 얼마? 2분의 1. 이 거리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 이거는 쉽습니다. 원자 핵 사이의 거리에 얼마? 2분의 1을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같은 족 안에서는 자, 이렇게 내려갈수록 뭐가 증가합니까? 같은 족 안에서는 내려갈수록 1주기, 2주기, 3주기로 가면서 같은 족 안에서는 뭐가 증가합니까? 전자 껍질이 한 개씩 증가합니다. 전자 껍질이 하나씩 증가하니까 원자의 반지름도 어떻게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안에서는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같은 주기 안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우리 아까 같은 주기 안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한다 했습니까? 유효 핵전화 값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효 핵전화 값이 증가하면은 유효 핵전화는 뭐죠? 원자 핵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 사이의 전기적인 힘을 유효핵전화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는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자기를 강하게 잡아당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 값이 증가한다는 말은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강하게 끌리게 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 같은 족 안에서는 주기가 증가할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자, 두 번째, 같은 주기 안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유효 핵전화가 플러스 값이 증가하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자, 여기 있는 유효 핵전화 값이 증가하게 되니까 마이너스는 강하게 끌려서 반지름이 이렇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주기 안에서는 감소한다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같은 주기 안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몇 주기입니까? 2주기 안에서 보면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기 안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일족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일족입니다. 같은 일족 안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커지겠습니다. 이족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 변화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 반지름 했으면은 이번에는 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자, 같은 족에서 요거는 이온이 아니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족에서는 여기 전부 다 몇 족인가요?
일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안에서는 뭐가 증가합니까? 원자 번호가 이렇게 커질수록 유효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유효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강하게 유효핵전하가 전하니까 줄어드는 힘이 들어서 반지름의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자가 이온이 되었을 때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앞에서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이 되었을 경우 있습니다. 요 그림. 네. 양이온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게 되면 뭐가 감소합니까? 전자 껍질이 감소하게 되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자가 음이온이 되면은 전자 개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보다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요거 보면은 양이온은 어떻게 된다고요? 체외곽 전자를 하나 버리면서 전자 껍질 하나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뭐가 될 때? 양이온이 될 때는 체외곽의 전자를 버리면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양이온이 오히려 더 작다.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더 받아서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받은 만큼 뭐가 커집니까?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그 반발력 때문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보다는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온 반지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쌤이 이렇게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요거 O, F,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거 6개는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은 양성자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랑 똑같으니까 얘는 8개, 9개, 네온은 10번이니까 10개, 나트륨 11개, 12개,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원자일 때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이온이 됩니다. 얘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한 개 얻으니까 얘는 전자의 개수가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산소는 체외곽 전자 2개 잃어버리면 O2-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됩니까? 8개에서 2개 얻으면 마이너스 10. 자, 나트륨은 체외곽 전자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체외곽 전자를 하나 버리면은 전자 개수가 10개가 되어서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체외곽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체외곽 전자 2개 버리면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2개 버렸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 플러스 양이온. 자, 알루미늄은 체외곽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전자 13개 중에서 체외곽 전자 3개를 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3의 양이온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온들은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안정화를 이루면서 뭘 하게 된단 말입니까? 음이온 또는 양이온으로 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원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3주기 원소여서 전자 껍질이 3개 있었겠지만 얘네들이 전자를 버리면서 아까 전에 양이온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 껍질 수를 전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원래 산소랑 플루온이랑 네온은 원래 2주기 원소니까 전자 껍질이 2개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3주기라서 전자 껍질이 3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서 체외곽 전자를 다 버리면서 얘네들도 전자 껍질은 전부 다 몇 개?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전자 껍질도 똑같은데 그러면 크기를 어떻게 미세하게 한번 비교해 보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냐 그러면은 전자 개수는 다 10개인데 양성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큽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잡아당기는 힘, 양성자와 전자가 잡아당기는 힘, 양성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자, 이온 반지름 크기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그러면은 등전자 이온이다 라고 할 겁니다. 등전자는 이온의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 네온과 같이 전부 다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온과 같이 10개의 전자 배치 가지고 있는 거. 얘네들을 우리는 등전자 이온. 자, 전부가 전자가 10개씩 가지고 있는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고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서는 누가 반지름이 제일 크냐 그러면은 그래도 전자 껍질이 3개인 애 중에서도 나트륨이 제일 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기 전자 껍질 2개인 애 산소와 플루오린 중에서도 그래도 왼쪽에 있는 산소, 플루오린이 원자 반지름의 순서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등전자 이온을 형성하는, 외웁시다.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 5개의 원자에 대해서는 이온 반지름은 이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이런 순서대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커진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갈수록, 또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반지름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는 음이온이 대체적으로 양이온보다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